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주택조합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 여기에 올해 여름과 가을에 분양을 계획했었던 사업장들도 이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또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주택에 있어서 세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있는 공시가격, 특히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 이틀 전에 공시가격안이 좀 나왔습니다. 그 안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려 서울은 14.75% 올랐고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로 지난해 14.02% 오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1년 만에 경신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작년 5.23%보다 0.76% 높아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도 21.15%에 달했습니다. 시세 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주택가격이 클수록 높게 나왔는데요. 15억 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집중적으로 높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폭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세금도 적잖이 상승할 전망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정책에서 예고했듯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어떤 보유세, 세금에 대해서
납부할 부분 자체의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죠. 자, 지난 1년 전에 2019년도 이맘쯤 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2020년도와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은 두 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집값이 마르노는 지역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자체는 공통적인 부분 자체인데요.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별, 자, 9억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이하와 9억 이상에 있어서의 어떤 공시지가 변동률의 차이를 보이는 게 올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의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2020년도 3월 18일, 엊그저께죠. 3월 18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서, 안입니다. 결정이 된 게 아니죠. 19일부터,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모든 우리 국민들께서 열람이 가능한데요. 그 특징을 빨간색으로 지금 칠해놨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5.99%, 한 6%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현실화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69%로 전년 대비 전년보다 0.9% 정도가 제고됐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는 대로 이 소유자, 우리 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3월 19일부터 그리고 4월 8일까지 의견 청취 및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의견에 있어서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 자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의견에 있어서의 어떤 제시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주어져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수치가 좀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종합적으로 좀 보실 텐데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5.99%로 증가하면서 2019년도 5.23%보다 0.76%가 전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역별로는 보시는 대로 서울, 그리고 대전, 세종, 그리고 경기 순으로 오른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1% 미만 지역으로 일단 좀 저조하게 올랐고요. 그리고 보시는 대로 하락한 지역도 여러 지역들을 지금 포진돼서 지금 하락한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화 시켜봤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붉은색 부분 자체가 서울, 그리고 대전, 세종, 대전 등등 해서 많이 올랐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4.75% 올랐고,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5.78% 오른 부분 자체고요. 여러 지역들 자체가 지금 붉은색 계통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오른 지역이고요. 지금 바다 색깔의 파란색 부분 자체는 하락한 부분 자체고, 전반적으로 미세하게 오르거나 떨어진 부분 자체가 하늘색 부분 자체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작년도 대비해서도 지금 변동률 자체가 더 올랐죠. 14.75% 올랐습니다. 15% 오른 중에서 20% 이상 오른 지역, 가장 붉은색 부분 자체인 강남구와 그리고 서초구 지역이 20% 이상 오른 지역이고요. 그 외에 지금 약간 더 붉은스러운 부분 자체가 10%에서 20% 지금 오른 지역 자체가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 중구, 마포구에서 양천구, 구로구 지역 바로 위쪽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바로 위쪽으로 포진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 오른 지역들 자체가 지금 강북 쪽에 포진되어 있고,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지역으로 지금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 자체고요. 지금 이 색깔별로 봤을 때 붉은색일수록 이번에 보유세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가격대입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부분 자체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가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9억을 기준으로
9억을 구조로 9억 미만 그리고 9억 이상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억 미만 같은 경우는 3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로 하락을 했고요. 평균적인 부분 자체가 1.97%지만 9억 미만 같은 경우에 3억 미만의 부분 자체 공시가격 같은 마이너스 0.19%를 지금 하락을 한 공시가격의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3억에서 9억까지 3.93%, 8.52% 부분 자체가 올랐습니다. 자, 9억 이상이 지금부터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많이 그 부담감을 느끼실 부분 자체인데요. 전국적으로 9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년도에 지난 연도에 16.39%에서 올해는 21.15%가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9억에서 12억까지 15%, 12억에서 15억까지 17%, 15억에서 30억까지 26.18%, 30억 이상은 27.39%로 거의 30%에 육박하게 공시가격이 올랐다. 오른 안이 나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특징을 좀 보시겠습니다. 가격대별로 봤을 때 현수야일이 제고되지 않은 9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총 9억 미만의 지금 전체 주택수가 95.2%입니다. 자, 9억 이상 부분 자체 95.2%의 주택수 그리고 나머지 9억 이상 부분 자체가 4.8%. 현실적으로 이 4.8%에다가 세금을 좀 더 공시가격을 올려서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번 공시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9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1.97%로서 전년 대비보다 감소했고요. 특히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0.9% 하락폭 자체가 전년도보다 축소한 부분 자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큰 부분 자체가 9억 원 이상이죠. 자, 9억 원 이상 주택 총 66만 3천 호가 해당이 될 텐데요. 전국 주택수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4.8%입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21.15%, 15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자체가 제고되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에 대한 안 자체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고요. 자, 현실화율을 좀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9%.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 집이 평균적으로 10억이다. 10억이다 했을 때 아파트가 한 6억 9천 정도의 공시지가가 정해졌다라는 부분 자체인데 일단 9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9억 이상으로 넘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평균치가 72.2%, 10억이었을 때 내 집에 대한 실거래가가 10억이었을 때 7억 2천 정도의 부분 자체로 지금 공시가를 매겨놨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금액대가 올라갈수록 보시는 대로 3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79.5%로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로서 전년 대비해서 0.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세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고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역전 현상도 해소 과정에 있어서 미세 하락의 현실을 보이고 있지만 자, 9억에서 15억 이상 43만 7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현실화율 자체가 2%에서 3%가 올랐고요. 15억 이상의 22만 6천 가구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0% 정도가 공시가격이 오른 부분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산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올랐고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과연 올랐으면 내가 그러면은 보유세나 나의 건강보험료가 얼마만큼 오르냐가 가장 궁금하시죠? 또 궁금한 부분 자체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예시를 해놨는데요. 자, 보유세 및 건보료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에 있어서 예시를 금액대별로 시세입니다.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시가격이 매겨지죠. 자, 보시는 대로 지역적인 부분 자체, 뭐 지방, 광역시, 수도권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시세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6억 이하의 공시가격의 상승률 부분 자체는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 및 건보료 부분 자체의 어떤 상향 부분 자체나 하향 부분 자체가 미세하다. 자, 95% 부분, 뭐 9억 미만이니까 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가 되겠죠. 7, 80% 정도. 그 부분 자체는 거의 미세한 부분 자체로 건보료와 보유세 부분 자체가 떨어지거나 올랐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수도권과 지방에 있어서 광역시를 중심으로 6억에서 9억 원대의 본인이 시세가 정해져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실적으로 2019년도 대비해서 공시가격은 소폭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오른 만큼 보시는 대로 보유세 부분 자체가 오른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고요. 건보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부분 자체도 있고 소폭 오른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자체는 크게 부담감 부분 자체 없이 세금 부분 자체가 늘었구나라는 부분 자체로 그냥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 자체의 폭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이제 9억부터 30억 이상의 부분 자체 전반적으로 한 4.8%의 가구수 부분 자체가 있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공시가격이 상향이 됐고요. 상향이 됐고 지금 예를 들어서 건보료 1주택자입니다. 12억에서 15억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이 8억 7천에서 9억 9천, 공시가격이 한 10억 미만인 8억 이상에서 10억 미만인 부분 자체가 기존에는 보유세를 연 190만 원에서 29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250만 원에서 320만 원까지 오른 부분 자체가 있고요. 또한 건보료 같은 경우에도 17만 5천 원, 19만 1천 원 부분 자체였지만 실질적으로 18만 5천 원, 19만 1천 원 부분 자체 동일하긴 하지만 올랐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30억 이상의 1주택 부분 자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 부분 자체가 한 27억에서 25억 정도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1,300에서 1,112만 원 이 구간에서 냈던 부분 자체가 1,650에서 1,970까지 오르는 한 300에서 400 정도가 오르는 부분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건보료 같은 경우에도 한 2만 원에 3만 원 부분 자체가 오른 부분 자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타겟은 다주택자였죠. 다주택자. 자, 보시는 대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부분 자체에 있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자, 강남 A단지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019년도 1월 1일 날 11억 5,200 하던 공시가격이 15억 9천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강남 지역 A단지 신문 언론 기사로 나왔겠지만 이 A단지는 대치동 음마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보유세 같은 경우에 41만 9천 원, 419만 8천 원에서 약 200만 원 안 되는 610만 원 정도가 올랐고요.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랐다고 보시는데, 자, A단지, B단지, C단지, D단지 지금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보유세 부분 자체가 2019년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자, D단지 같은 경우에 1,120만 원에서 보유세가 1,652만 원으로 한 400 정도가 올랐고요. 자, 그러나 다주택자들 A, B를 가지고 있고 강남구 A단지와 B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A, B, C를 가지고 있는 단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세 같은 경우에 A, B를 갖고 있던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냈던 것이 향후 5,30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다주택자 3개 A, B, C의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5,200만 원에서 보유세가 8,600만 원까지 늘어나는 형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보유세 전반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여서 보유하고 있는 세금 자체를 현실화시키겠다라는 부분 자체로 지금 정부 정책이 지금 공시가격으로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주택자 부분 자체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들 자체가 올 안에 6월 달에 지금 1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율 유예와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 자체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 자체로 내놓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10년이 안 되는 집들한테도 많기 때문에 증여 부분 자체 아니면 저가 양도 부분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결론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보유세까지 아무리 있는 분들의 어떤 세금이라고 하지만 있는 부분 자체에서 현실화율 제고 부분 자체를 높여가면서 다주택자 부분 자체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 자체가 과연 조세에 있어서의 저항 부분 자체도 좀 예견된다라는 부분 자체로 오늘 이슈 부분 자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얼마 전에 발표된 공공주택 공시 가격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고가주택 그리고 다주택자를 좀 겨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 공시가격이 상승되면 바로 우리에게는 보유세 인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금도 우리의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부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박성규 대표님과 1대1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대1 맞춤 상담입니다.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수시로 상담이 가능한데요. 예약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고 내 부동산 자산을 좀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 한번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1가구 2주택이라 팔아야 네. 하는지 네네. 아니면 증여 또는 가지고 가도 좋을지 그 시기와 절세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시고 그래서 좀 주택을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주택 어느 지역에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는 은평구 네. 통일로 634미안 베라일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 부평구 상곡일동 82에 45번지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동 명의로 돼 있어요, 남편하고. 공동 명의로 매수를 네. 하셨고 인천은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현재 저기하고 거주하는 데는 30년 됐어요. 근데 재개발이 됐거든요. 재개발해서 작년에 입주했어요. 아, 은평구는 갖고 네. 계신 지는 오래되셨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작년에 입주를 하셨고 인천도 비슷하게 인천은 매수를 24년. 인천은 24년 정도 보유를 네, 하셨고요. 그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도 재개발해서 네. 22년도 8월 달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은평구와 인천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좀 활용 방법을 조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박성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그 아나운서하고 통화 중에 제가 지금 한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1가구 2주택. 자, 은평 네. 베라힐즈 아파트를 지금 30년 갖고 계셨어요? 조합원으로? 아니, 예, 조합원인데요. 네. 재개발해가지고 30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조합원이니까 조합원 입주권부터 쭉 갖고 있다가 이제 아파트로 네네. 입주를 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작년에. 두 번째가 부평에 있는 아까 예, 버니스 얘기했던 재개발되는 아파트 예, 예. 그 지역은 24년 지금 보유하신 거죠? 네네. 근데 여기도 재개발. 재개발. 네. 잘하셨네요. 네네. 잘하신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아, 지금 그래요? 예, 잘하셨어요. 네.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지금 그 부평 쪽 그 아파트가 지금 2020 내후년도 입주요. 네네, 8월 달쯤. 여긴 지금 현재 거주하시고 예, 예, 여기 여기 녹번도 거주하고 있고요. 거주하고 있고 부평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8월 달 입주. 네네. 그러면 현재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규제 지역이고 그렇죠? 네. 네. 서울이라 지금 네. 인천 부평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비규제 지역이죠. 네네. 자, 어차피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 자체에 있어서 세금의 비과세 혜택, 일시적 비과세 혜택의 특례 부분 자체는 보유 연도와 지금 매도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일시적 2주택 부분 자체는 아니고요. 네. 비과세 부분 자체의 특례 부분 자체는 아니고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 예, 자, 예, 예. 양도세는 뭐냐면 제가 누누이 양도소득세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양도 차익이 나중에 팔 때 네네. 나중에 어차피 하나의 집을 첫 번째는 하나의 집을 한 개의 집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1세대를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예. 중요한 팔게 건 되면 팔게 되면 예. 어떤 걸 팔아야 되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양도 차익이 덜 나오는 거. 네. 그렇게 해야지 세금을 덜 나겠죠.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밑에다가 적었지만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라는 부분 자체가 있어요. 자, 네.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평집 자체가 지금 수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러면 네.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을 판다고 하게 되면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가 들어가. 그렇죠? 네. 10%. 그러나 지금 부평 같은 경우에는 중과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일반 세율 6%부터 42%에 대한 부분 자체와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최대 30%까지 받겠네요. 30%까지. 그러면 네. 지금 규제와 비규제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부평 집 자체를 파는 게 맞는데 결론적으로 양도 차익 부분 자체가 세 번째는 규제, 양도세에 있어서의 어떤 중과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부분 자체 받을 수 있느냐 이 세 개를 고려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느냐 답이 나오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볼게요. 본 김에 좀 아예 봐버리면 네. 지금 내면 베라힐즈 몇 평에 지금 입주하셨어요? 59점이요. 59 제곱미터.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부터 지금 여기 지금 24평대 같네. 248세대 가장 많은 거. 예, 예. 지금 보시면 입주 시점부터 네. 가격이 꾸준하게 올랐고요. 현재 지금 뭐냐면은 지금 실거래가가 8억 5천에서 9억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네네. 지금 많이 올랐네요. 결론적으로 지금 네. 예전에 지금 그 재개발 입주권부터 받다고 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를 비과세를 나중에 받는 게 전략 부분 자체가 가장 절세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보시기에는 1300세대 그리고 현재 2008년도 12월이겠지만 불과 만 1년 좀 넘은 아파트고요. 또 녹번역 부분 자체가 삼론산 녹번역 부분 자체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서울권 내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길 집은 이 아파트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둘 다 제가 초반에 잘 하셨네요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아파트 지금 부평에 있는 지금 아까 번지수를 치고 나니까 지금 이 아파트가 뜨는데 지금 보면 그 신일 해피트리 더루츠라고 해가지고 2022년도 7월 달에 입주한 이 아파트 맞죠? 네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매 기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 분양권에 대한 거래 자체는 안 되는데 네. 주변의 시세를 보게 되면 이 아파트 평형대의 시세보다도 지금 분양가보다도 이 분양가가 지금 보게 되면은 22평대가 2억대였고 지금 전반적으로 10.78대. 이거 지금 몇 평대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25평이요. 25평대. 자, 이 평수 네. 한번 볼까요? 평수로 한번 25평대 355세대. 지금 분양가가 3억 6천, 3억 7천대죠. 평균적으로. 이 아파트 예, 같은 경우에도 10대 1 정도가 일반 분양가에서 높았는데 네. 주변에 25평대 아파트 부분 자체를 보시면 지금 28평대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7호선 연장선 상공역이 생기죠. 상공역. 네네. 연장이 되면 상공역이 지금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지금 들어온단 말이 환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럼 역세권 아파트가 돼요. 7호선이라는 건 강남까지 들어올 수 있는 서울 접근성 자체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 일단 개발 호재.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지금 20평대 아파트가 3억대가 아니라 4억대 중반에 지금 형성이 지금 분양가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본 아파트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 두 근데 아파트를 그거를 네. 네, 아들한테 증여를 해줘도 되는지. 그 증여를 하라 말하라는 부분 자체는 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예. 그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네. 두 아파트는 가져가되 나중에 네. 최종적으로 남아야 될 아파트는 양도 차익이 큰 그리고 중과세 부분 자체가 중과세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는 은평구 아파트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부에서 매수하신다고 하게 되면 올바른 어떤 세테크에 있어서의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주택자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금이겠죠. 자, 보유하고 계시는 은평구와 인천 아파트 모두 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고 추후에 이제 매도 계획을 세우실 때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 아파트는 은평구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거나 또 나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7-5 네. 노블빌리지 네. 그걸 지금 잘 안 오르는데 지금 팔으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매도 고민하고 계신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15년쯤 됐어요. 15년 정도 보유하신 분당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또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가지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 계속 네. 보유를 해도 되는지 한번 체크 받아보도록 할게요. 박성규 대표님 네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오피스텔 지금 활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주하세요? 지금 세일 주고 있어요. 세를 월세? 네네. 월세 얼마 주시고 계세요? 2억 5천에 55만 원. 2억 5천에 55만 원. 네. 2억 5천 55만 원. 그렇게 뭐 월세 수익에 있어 큰 어떤 메리트는 아직 그 보증금 자체가 크다 보니까 없네요. 네. 가격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안 오르지요? 네. 안 오르면 팔아야죠. 아, 자, 결론은 뭐냐면 네. 자, 본 오피스텔은 수익형 물건이에요. 역사와 근처에 있어. 네. 역사가 지금 분당선 오리역과 근처에 있고 저 건너편 쪽에 신분당선 동천역 부분 자체도 있는데 네.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노블빌리지 1단지, 2단지 해가지고 한 1177세대인가 한 200세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평수대가 지면은 지금 1단지 같은 경우에 57평대 단일 평수예요. 네. 근데 가격대를 보면 네. 거래가 빈번하지가 않아. 네. 그건 뭐냐면 수익형 상품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수익형 상품의 특징 부분 자체에 있어서 준공 연월수가 거의 20년 차에 육박했어요. 20년 네. 차에. 네. 교통적인 부분 자체, 출퇴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우월한 부분 자체가 있지만 네. 오피스텔 부분 자체의 상품적인 특성 자체가 수익형 물건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 단지보다 네. 아파트 단지보다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셨던 가격대가 왜 내 거는 안 오르냐라는 부분 자체로 제가 볼 때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 자체의 물건이에요. 네. 가격을 보게 되면 한 15년 정도 갖고 계셨다고 하지만 그 전부터 왔을 때 한 10년 전에 최저가 부분 자체가 한 4억 3천에 찍은 것 같아요. 네. 현재 지금 보게 되면 한 5억 초중반, 한 6억. 예? 네. 5억대부터 6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물건을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 수익형으로 내가 이제 한 달 사는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져가시지만 네. 차익적인 부분 자체의 어떤 그 차익형에 있어서의 어떤 생각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네. 때는 매도를 하셔서 매도 후 네. 다른 네. 물건으로 갈아타시는 부분 자체가 훨씬 더 전략적인 투자가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요. 예,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예, 계산리 예. 673-6 673-6. 생산 녹지인데요. 예. 평당 26만 원인데 예. 사야 될까 안 사야 될까? 매수. 네네. 이거는 파시는 거고 또 이제 다른 거를 매수하신다는 얘기죠? 네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네. 토지 부분 자체가 아까 금강면 계산리 네. 자 673-6. 673-6. 네, 그 옆에 또 해가지고 한 1000평 돼요. 1000평 정도. 네. 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번지로 한번 쳐봤어요. 토지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발 호재, 그리고 네네. 이 땅 자체를 활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의 부분 자체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그 대표 번지 부분 자체를 쳤더니 지목이 답이에요. 논이란 네. 말이에요, 논. 네네. 그리고 면적 자체가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다 플러스 들어가서 한 필지가 더 있다고 하셨고, 자, 네, 공시지가, 세 필지인가? 예, 공시지가를 지금 32,500원이니까 지금 9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자, 네, 그럼. 예, 도시 지역 내 생산노지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지역 지구에 걸려 있는 게 뭐냐면 네. 농업진흥구역으로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네.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이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거는 농사만 절하라는 땅이에요. 네. 그러면 향후에 이 땅이 네. 개발이 돼가지고 했을 때는 내가 자체적인 개발 자체는 쉽지 않고요. 이 땅 네. 자체가 수용이 돼야 돼, 수용. 네네. 국책사업으로 수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 네. 자체가 네.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 네. 지금 안성 쪽, 이쪽 금강면이나 이 지역 자체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네. 세종,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예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매수 부분 자체도 고려를 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지금 안성 지역에 예전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세종 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서 IC 부분 자체 위쪽으로 보게면 이 지역 위쪽 금강면 쪽에 안성 맞춤 IC,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서운면 쪽에 서운 입장 IC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 네. 땅과 IC와의 거리가 거의 3km 정도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직접적인 혜택, 직접적인 개발 이슈 부분 자체가 몰려오려고 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네. 또 하나 뭐냐면 이런 어떤 농업진흥구역의 옛날 말로 절대농지 부분 자체를 매입을 하시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 지역이 개발돼 가지고 이 땅 자체의 개발 이득 부분 자체가 대부분 강제 수용이에요. 강제 수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네. 산 가격에서 조금 위아래로 해가지고 보상 부분 자체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큰 이득 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신중히 매수를 고려하는 부분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그 아까 저 더블 빌리지요. 그 시장님 방송 시간 때문에 일단 다음 상담이 있으니까 다음에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렸고요. 대표님 의견 참고해 보셔서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로 하나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788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동작구 상도동 473-11번지 다세대 주택인데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투자 목적이라고 하시거든요. 자, 대표님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다세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뭐 대체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금이 부족할 때 투자 상품으로 많이 좀 그 고려를 하신다라는 부분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위치입니다. 숭실대, 7호선 숭실대 입구역에서 바로 인근 거리에 있고요. 또 뒤쪽으로는 상계 이쪽 지금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자체가 약 30평대가 지금 12억이 넘는 지금 아파트의 바로 앞에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이쪽 지역, 상도동, 그리고 동작구 지역 부분 자체가 이슈가 있고 향후 올라갈 지역은 맞지만 다세대 부분 자체를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지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3도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광역 중심 해가지고 개발을 시키겠다고 하는 계획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메인 물건에 있어서 메인 부분 자체, 아파트의 어떤 고가 부분 자체, 똘똘한 부분 자체를 가지 못할 것 같으면 지역 선택 부분 자체를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동작구 지역도 괜찮지만 제가 볼 때는 위쪽에 용산 위쪽에 한강 도성 지역 3도심 중에 하나, 또 바로 지금 상도동 부분 자체의 서쪽으로 있는 여의도 영등포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남 지역, 이 세 군데 지역에다가 다세대 소액 투자가 들어가는 게 좀 더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작구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하자.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신 지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두 가지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경기도 의왕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천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재개발 구역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한번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담 시간에 많은 통화를 하면서 재개발 물건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모르고 매입하신 분들 자체가 하소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기존에 지금 의왕시 지역에 오전동에 있어서의 어떤 재개발 물건 자체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의왕시에 있는 오전동이 아니라 고천동에 있는 바로 인근 고천동에 있는 아파트를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 본 아파트는 고천 나구역 재개발 구역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지분 평수는 29.85제곱미터로서 약 9평 남짓 대지 지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전용 면적은 3룸입니다. 3룸에 화장실이 1개 있는 전용 면적 63.24제곱미터로 약 20평, 전용 면적이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다라고 면적을 소개해 드리고요. 자, 층수는 15층 중에 10층에 위치해 있고 3룸 구조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전동의 지역 재개발 지역과 비슷하게 사업 시행 인가가 올 상반기에 임박해 있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 3룸 약 전용 면적 20평대의 아파트 매매가는 4억 3천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단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재개발이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매입하셨다가 큰 낭패를 보시는 부분 자체가 많은데요. 자, 본 고천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SK건설 플러스 현대산업개발로 선정이 됐고요. 현재 지금 절차를 보시게 되면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고 사업 시행 인가 총회 부분 자체 진행하면서 사업 시행 인가가 올 상반기, 올 6월 안에 임박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체의 안정적인 수익률과 그리고 리스크 부분 자체를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의왕 지역과 가끔 제가 이제 성남 지역 자체를 좀 비교를 했는데요. 분명히 성남 지역 자체가 우위에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주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가성비죠. 인풋 대비 아웃풋 자체가 비슷하다고 하게 되면 인풋 자체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단계에 있는 지금 성남 지역의 재개발 물건 지역의 시세가 5억 중반에서 6억대까지 6억 중반 7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본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본 지역 고천나나 오전다 같은 경우에 3억대 초반에서 4억대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 부분 자체 나중에 새 집이 나왔을 때에 내가 이득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훨씬 더 가성비적인 부분 자체에서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고천 나구역 같은 경우엔 현재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인가 부분 자체가 총회를 열리게 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1913세대 13세대 부분 자체가 현재 지금 계획 세대수고요. 시공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SK건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동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오전, 라마, 오전 이 중에서 마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6세대의 서해그랑비례라는 주상복합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오전 다 같은 경우는 3200세대, 고천 가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이 떨어져서 현재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현재 지금 주상복합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바로 뒤쪽에 있는 고천 나구역 같은 경우에는 1900세대 정도가 들어온다. 건너편 쪽에 행복주택이 4400세대, 총 더하게 되게 되면 11600세대 부분 자체의 신규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본 고천 나구역에 물건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건너편 쪽으로 지금 1호선이 있는 지역 자체가 군포고요. 군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평촌 하금가가 있는 안양 동안구입니다. 동안구. 자, 건너편 쪽으로 지금 서울 외곽순환도를 타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과천 봉담 도시 고속화도를 타고 넘어가게 되면 바로 과천이 있습니다. 자, 의왕 같은 경우에는 안양, 군포, 과천 뒤쪽으로는 수원 부분 자체가 둘러싸이는 위치에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이 지역의 현 시세도 그렇지만은 신규 물량에 있어서 과천 지역의 신규 아파트의 향후 분양가 부분 자체가 약 50에서 60% 정도의 형성이 된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약 지금 현재 4억 3천이 매매까지만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자체는 거의 6억에서 7억대의 부분 자체로 일반 분양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 좀 해보고요. 자,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전철역이었죠. 자, 보시는 대로 인덕원부터 동탄까지 가는 역사 중에 본 고천 나구역이 있는 지역에 가칭 의왕 시청역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지역가에 있어서의 어떤 역세권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를 들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39타입부터 100제곱미터의 타입까지 여러 타입이 있고요. 총 세대수는 1913세대가 현재 지금 계획 세대수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가격 분석을 할 텐데요. 매매가는 3룸 15층 중에 10층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대지 평수는 약 9평 정도가 나오고요. 전용 면적은 약 20평 정도의 면적을 아파트로서 예상 매매가는 4억 3천이 되겠고요. 자, 현재 전세로 1억 5천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은 2억 8천만 원에 의왕시 고천동 아파트 재개발 물건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서 아파트 소개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데요. 강남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더 이상 입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기도 하죠. 강남구 역삼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 쪽의 물건을 워낙 고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물건 자체는 가끔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강남 지역, 특히 강남 지역에서 삼성역 쪽과 붙어 있는 쪽, 그리고 저 위쪽으로 양재 쪽 부분 자체가 붙어있는 쪽 물건 자체를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의 개발 호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 탄력성 부분 자체, 상승 탄력성 부분 자체가 꾸준히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자, 보신 대로 역삼동 다세대 주택 분당선 그리고 2호선 선릉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실사유 면적은 47.22제곱미터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준공 연월일은 2020년 올해 5월달 준공 예정이고요. 특징은 성능력 역세권에 있다. 그리고 먹자 상권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 부분 자체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매매가는 5억 3천만 원의 신축 물건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뭐 강남 지역의 입지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게 없겠죠. 중요한 건 돈이겠지만, 자, 보시는 대로 선릉역 분당선과 2호선 환승역 부분 자체에 오시는 위쪽으로 선정릉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건너편 쪽에 먹자 골목 내에 위치해 있고요. 자, 보신 대로 지금 분당선 그리고 279호선 서울 거점 지역 접근이 용이한 분면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또 이쪽 남쪽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남부 지역과 접근성이 용이한 분당 수원가의 어떤 접근성 부분 자체도 충분히 고려된 위치에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나 아니면 임대, 투자 수요 부분 자체에 있어서도 어떤 수요 부분 자체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입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죠. 가장 강남 지역에 예전에 2013년도, 예전에 이쪽 지금 한전부지 부분 자체를 얘기를 했을 때 이쪽 시세가 평균적으로 한 7천만 원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 3억이 넘었습니다. 이 지역을 예전에 들어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금 자본이득을 보셨을 텐데, 자, 국제구매로 복합지구 이제 가시화돼 가지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가장 큰 이 지역에 있어서의 개발 호재라고 하게 되면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어떤 요즘에 그 학생들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에 있어서의 어떤 선호도 부분 자체를 충분히 배우적인 잠재적인 가치로 느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뭐 이 강남 지역을 많이 하다 보게 되면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게 되면은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그 부분 자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쾌적한 부분 자체의 강남의 어떤 공헌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장 큰 특징 다시 요약한다고 하게 되면 가장 현대 GBC 사업, 그리고 영동대라 지하 복합 환승센터 사업,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부분자체 이 3박자가 스트라잉글 저트로 맞춰서 돌아가게 되면 한번 우리 그 플랜카드 붙어 있지만 그 도심 지역에 한번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공 중에 있는 물건입니다. 5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외관 부분 자체를 찍어 왔고요. 내부 부분 자체는 지금 3D 조감도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보시기 때문에 조감도 부분 자체로 좀 보실 수 있게 화이트 톤의 넓은 이 투룸 구조의 지금 물건의 구조를 좀 보고 계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액이죠. 금액을 보시면 예상 매매가는 역삼동 다세대 선릉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5억 3천이고요. 투룸입니다.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4억 3천 보증금, 풀치다금에 1억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세 활용 시 보증금 3천에 월 150만의 월세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대출액 40%를 적용한다고 하게 되면 2억 1,200, 실투자금은 2억 8,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역삼동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삼동에서 전세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1억 원대의 신축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매력적이네요. 자, 천지개벽 수준의 개발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조금 더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1 맞춤 상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들, 매수, 매도, 또 세금적인 부분들까지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심층적으로 1:1로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충분하게 해답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